너 내 후배가 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로 입학한 2학번 최한빈이고 교과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제학과 2학번 학생부 종합으로 온 임시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영학과 2사학번 인문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선인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의 수리논술 전형을 합격한 2학번 손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2사학번 이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2호학번 김서연입니다.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네,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 천적으로 환산한 후 선발하는 수시 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생기부와 같은 요소들도 함께 평가에 포함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네, 인문 논술은 학교별로 세부 전형이 다르지만 보통 제시문을 바탕으로 두개 3개 문제를 푸는 전형입니다. 이는 창의적 글쓰기가 아닌 논리적으로 정보를 전개해 글을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수리논술은 모든 수학이랑 수학원, 수학2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일반적인 수능 수학처럼 정답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도출하기까지 풀이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술 과정과 소설 과정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시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유형 A와 유형 B로 계산된 수능 성적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들의 정확한 반영 비율은 매번 바뀔 수 있는 것이니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교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1학년 때부터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남들과는 생기부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교과를 챙기는 걸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외부 출신이고 활동이 많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대회도 많고 그리고 조금 사실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제가 내신 성적이 막 다른 저희 학교 온 친구들보다 많이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제 그런 비교과 활동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고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약간 성적 상승 같은 걸 보이는 친구들도 학종을 추천했고 그리고 만약에 내신 성적이 약간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다른 활동 같은 걸 많이 한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로 보강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인문 논술 준비했던 학생을 아니고 내신 성적이 낮아서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시카드 6장이 거의 아까워서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를 찾아 지원하다 보니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의 인문 논술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시를 준비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삼수를 했어가지고 고3이랑 고2 때에는 정시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수 때에는 어떤 걸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고3 때 봤던 다른 대학에서 논술에서 운 좋게 예비군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삼수 때에는 한번 논술을 준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중점으로 하되 논술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자의적으로 정시를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고3 때에는 수시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시 6강팔의 아픔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 때에는 정시 전형, 즉 수능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고3 때까지의 수시 성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N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택지가 정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역 때에도 수시로 갈 수 있는 성적보다는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높아서 그때에도 대학을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사실 내신은 챙기는 꿀팁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굳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담당 과목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생기부와 내신을 챙긴 포인트는 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로 같은 거를 1학년 때부터 통일해서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동아리를 들고 학생회를 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자신이 어떤 진로와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지 꾸준하게 그런 단계를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예쁨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제가 학종에 붙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이 들은 건데 질문을 많이 하고 아이 컨택도 많이 하고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해서 그런 선생님의 취향에 맞게 어떤 포인트를 내가 어필하면 좋을지를 많이 알아두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얼마나 협동심이 있는지를 자주 보는 편이어서 저희 학교가 외고다 보니까 물리학 같은 과목을 친구들이 어려워할 때 방과후에 남아서 제가 친구들에게 많이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을 생기부에 선생님이 적어주신 걸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나의 매력 포인트를 두고 어필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문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과 물리력입니다. 특히나 학문관들은 제시문 분류가 가장 중요한데요. 1번 유형은 분류 유형인데 1번 문제의 제시문 분류를 틀리게 되면 바로 가차없이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지문을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저는 별도의 문술 공부 없이 문술을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평소 독서 지문을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은 로또 전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경쟁률이 100대인 매우 높은 무시무시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쟁률을 따져보면 33대 1 정도로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능과 논술 모두 밸런스를 잡아 둘 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수리논술 과정들은 비교적 기상과정이나 사고과정이 복잡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막상 현장에서 이걸 내가 풀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는 막막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시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점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을 공부할 때 우선 저희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오면서 유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또 저희 학교의 논술 기출뿐만 아니더라도 타 학교의 논술 기출을 풀어오면서 타 학교의 논술 기출의 핵심 아이디어가 우리 학교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 전형이 흔히 로또 전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만큼 로또 전형이면 붙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면은 경쟁률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기출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하다는 것은 선배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EBS 연계교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로 예시를 들면 EBS 연계교재를 여러 번 다해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을 예시로 들면 처음에는 10분 걸렸던 문제가 수능 전날에는 눈으로만 풀어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수능 수학 전 20분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을 기다리면서 문제를 봤던 것이 무려 수능 21번에 나왔을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1번을 봤을 때는 처음에 뭐지?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하고 별표를 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딱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EBS 연계교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EBS 연계교재는 물론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와도 직결이 되겠지만 수능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으니 EBS 연계교재의 중요성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어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투두메이트라는 앱인데요. 종이로 적는 플래너보다 일정 변경이 쉬웠기 때문에 그날그날 공부 계획을 적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노션이라는 앱입니다.
제가 현재 풀고 있는 문제집, 풀었던 문제집,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집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탐구 과목들 같은 경우 제가 자주 헷갈리는 개념들을 따로 모아두어서 시험 전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가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은 실감이라는 앱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실제 수능처럼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관리할 수도 있고 소음 설정 기능이 있어서 시험장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 인문운수의 가장 큰 특징은 주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은 원고지 형식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성균관대는 주입으로 되어 있어서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즉, 100분이라는 제한 시간 동안 제시문 3개에 약 3,500자 정도의 3개의 문항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량도 길고 조절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1번과 2번 선수에 집중하느라 3번 문항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끝마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 3번 모두 시간 배분을 잘하여 모두 잘 작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학교 논술과 달리 성균관대학교의 수리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가장 복잡한 계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항, 기출 문항들을 풀어보시면 사실 성균관대학교 수리 논술을 지원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산 과정이 정말 복잡한 문항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만의 계산 과정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제가 실제로 시험을 인문관에서 보게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인사캠이 언덕이 좀 많이 가파르잖아요. 올라왔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또 건물 번호도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경영관이랑. 그래서 꼭 3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험 기간 2년, 내신 챙기는 2년 반 동안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친구랑 약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놀았었습니다. 막 파스타 한 봉지를 사서 둘이서 먹기끼리 다 먹거나 한강에 가서 밤을 새거나 그런 짓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침 챙기는 친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썰이랑 딱딱한 썰 하나가 있는데요. 우선 딱딱한 썰 먼저 풀자면 저 같은 경우에 들어온 게 정말 슈추추 하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너는 여기 절대 못 간다라고 말을 했고 다른 선생님이나 컨설팅 학원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도 여기는 너무 높지 않겠니라고 했던 곳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아무리 주변에서 조금 반대가 있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조금 밀어붙여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가 딱딱한 썰이었고, 그래서 저는 근데 1학년 때밖에 야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의 야자 썰을 풀자면 일단 핸드폰을 선생님이 뺏어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야자 시간에 너무 잠이 와가지고 사물함 위에 정말 높이 올라가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 한 번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저거 재밌겠네 싶어가지고 다 같이 사물함 위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늘 6시간에 가방에 한 3개 정도 들고 다니니까 선생님이 너 혹시 가출했니라고 물어보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자 시간이 4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옆에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2, 3학년 때는 저희가 야자를 한 반에 2-3명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많이 야자에 대한 흥미가 없었는데 1학년 때 한 30명 단체로 야자를 했던 경험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요즘 약간 야자 끝나고 나는 학교 분위기, 그런 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과학탐구와 미적학을 준비했었는데 고3 4월달에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개념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과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세계지를 28점 4등급을 받게 됩니다. 100분이 60점. 네, 정말 충격적인 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4등급
정말 원치 않는 점수였어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개념 공부 다시 열심히 했더니 수능 날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9월 모의고사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저처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는 저희 주변 친구들이 다 같이 많이 재수를 해서 같은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같은 층에 있어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쉬는 시간이 있을 때 크게 외롭다는 생각 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삼수를 할 때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과장에서 말하면 하루에 말 한두 마디를 하는 것도 그날 정말 말을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월쯤에 여름에 되게 힘들어서 실제로 살도 되게 많이 떨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로로님 노래랑 데이먼스 이언님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서 보고 가면서 그런 노래를 들을 때 나름대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공부할 때 제가 힘들면 음료수를 제가 사 먹었었는데 제가 말차라떼를 정말 좋아해서 제가 거의 뭐 웬만한 프랜차이즈 말차라떼는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힘냈던 것 같아서 뭐 힘든 시기가 있을 때 각자만의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 진짜 이거 레전드 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몇 년 전쯤에 수능 치는 아들 도시락에 엄마 핸드폰이 나왔다는 뉴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수능을 치는 날 당일 아침 제 계획은 원래 7시에 고사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차를 타고 갔는데 6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불길한 징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고 가방을 메고 분명히 제 핸드폰은 무음으로 한 상태로 주머니에 넣어놓고 도시락통을 들고 엘리베이터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직감이 무서운 게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막 가방을 뒤졌어요. 근데 엄마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별로 놀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핸드폰을 전화를 받아서 이제 밖에 나가서 앞에 지키고 계시는 분께 드리고 저는 다시 고사장을 향했어요. 근데 이때 친구들은 다 고사장에 들어가는데 저만 고사장에 나오는 그 기분을 여러분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 떨리기 시작하더니 고사장에 들어가서 2번 시험이 시작됐는데 소설이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수능 당시가 진짜 소설이 어려웠어요. 소설은 다시 읽을 수도 없는데 그 긴 소설이 이해가 안 되면서 나 이거 핸드폰 들고 있었으면 어떡하지? 나 이거 만약에 시험 여기서 그만두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가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사건의 전말을 알고 보니 엄마가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 먼 명동성당에 가고 싶어서 시간표를 찾아봤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송이한테 혹시 놔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 핸드폰으로 엄마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받게 되어서 다시 핸드폰을 이제 엄마한테 다행히 드리고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었다는 그런 썰입니다.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 없었겠죠? 저는 평소에 노래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엔제들을 풀 때에도 노래를 들으면서 풀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는 수능 대비라는 명목하에 일부러 수능 금지곡들을 찾아 들으면서 국어 지문을 풀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샤이니의 루시퍼가 가장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한 달 전부터는 방해 요소 차단을 위해 모든 노래들을 일절 듣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수능 당일 더 최악인 상황은 1교시 108대 3교시 10분쯤. 당연히 1번이 훨씬 최악 아닌가. 저도 1번이 더 금리터 생각합니다. 1번이 같긴 한데 왜죠? 저는 실제로 좀 있어가지고 아, 선생은 좀 근데 수능날 긴장을 하도 많이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혹시 국어를 잘하는 분 그런 건데 국어 공부. 근데요 현실 그게 더 최악이다. 아니 3교시 같은 경우는 제가 10분째가 약간 올 뻔했는데 영어 듣기를 실제로 하나 못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듣기 같은 경우는 이게 친구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친구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에 하나를 못 들어서 애들이 4번에서 체크하고 넘어가길래 뭐지? 기다리다가 4번 체크하고 넘어갈 때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저는 실제로 이제 재수를 할 때 1교시에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 시험들을 완전히 말아버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교시가 더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네,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에 이별하기 대 연애하기. 뭐가 더 좋은지. 아니, 뭐가 더 싫은지. 이걸 안 한다. 넘어갈게요. 이별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별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별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별이 연애는 설렘으로 도끼도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또 피로가 도파민이기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을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한숨 대 다리 떨기. 저는 제 앞에 있는 대각선이 다리를 정말 많이 떨어요. 그거를 볼 때 정말 집중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리 떨기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리 떨기는 나름 약간 감독관님께 말을 할 수 있는데 한숨 쉬기는 한숨 좀 쉬지 말아달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실제 시험장 가면은 딱 국어가 어려우면 한숨 소리가 정말 여기저기서 펼쳐지기 때문에 다리 떨기가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리 떨기가 더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냥 둘 다 앞자리인 사람이요. 네. 근데 다리 떠는 거는 대각선이 잘 보이는 거 아시죠? 아 그쵸. 그래서 앞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한숨이 더 안 좋다? 한숨은 이제 직접적으로 약간 청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다리 떠는 거는 지금 시험지만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한숨은 제 목까지 같이 달아나는 거. 그쵸. 네. 한숨 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동안 살아보니까 대학은 정말 힘들지만 너무나 재밌고 청춘이고 즐거우니까 꼭 와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4학년인데 4학년 때까지 드는 생각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선선한 밤이 되면 수능 날씨라고 하잖아요. 이 수능 날씨 빨갈 기간이 가장 성적이 많은 요로도 가장 힘들기도 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잘 견뎌내서 꼭 성균관대 21학번 학번으로 후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한테 바닥 거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만의 키포인트라고 하면은 저는 삼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이 재수랑 한혁 때 다 가가지고 많이 외로웠었는데 혹시 삼수나 재수 또는 아무리 고3이지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더라도 힘든 시간을 조금만 버티면 아주 재밌는 시간일 거니까 제가 22년밖에 안 살았지만 22년 인생 중에 올해 가장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동기분들이랑 선배분들이랑 놀면서 그래서 축제도 정말 재밌으니까 저희 학교 오셔서 정말 많이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 혹시 지나가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격 걸면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수능은 기세입니다. 여러분의 기세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26학번 성균관대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저도 이제 나름 길다고 할 수 있는 수험 생활을 거치며 항상 이맘때쯤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얼른 빨리 수능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조바심과 함께 나에게 일주일만 아니 하루만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들이 공존해서 항상 싱숭생숭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 없는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6학번으로 만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